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는데 여론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적 채용 이해 충돌에 휩싸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은 사과를 했고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첫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묻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국회 공전 상황에서 이제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의 인사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처럼 느끼고 있는 부분이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또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진 이 경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사 문제에 대한 그런 그 위기감, 경보 이런 것들을 직접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현 정부에게 그 고언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 연설에서 주된 부분 중 하나가 인사 문제, 더 나아가서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정권 교체 이후에 첫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 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적들 중에 상당 부분은 아마 현 정권이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는 그것이 일종의 간행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적 채용이라는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적 인연에 의한 채용이라는 부분을 오히려 국민들이 더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 대표의 이러한 고언은 아마 좀 귀담아 듣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신 그러니까 단어들의 선택 중에는 보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이 여야 간의 협상을 이끌어 나가야 될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금 지나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있는 참모들을 그러니까 과거 십상시에 비유해서 육상시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정권말 레임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나치게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여야 간의 이러한 그러니까 상생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에 일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여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난번 그러니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졌던 부분에 대해서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을 하고 그리고 또 의석수에 취하지 않고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자세들이 좀 더 진즉에 일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또 행동으로 좀 내보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를 언급하면서 권력의 사유화가 이어지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에 다시금 또 불을 지피는 발언들도 계속 내놨었거든요. 사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과거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에서 직원이 2명이 또 지금 차용이 됐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 대통령 순방 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좀 이렇게 인연이 있는 분을 민간인을 데리고 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집권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공식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여건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야당의 입장에서도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공격 자체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측에서 좀 지나치다.
이러한 또 이런 또 이 반박 여론을 또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저는 적절하게 이런 균형을 잡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의 너무 또 강한 주목이 이루어지는 게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인사 문제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가장 셌다더라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오늘까지 좀 논란이 계속 짚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집권 2개월 차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본인이 예전에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라는 데에서 직원이 2명이나 채용이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물론 이제 말씀을 좀 실언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그 근저에는 김건희 여사가 뭔가 했을 거다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만 얘기할 뿐이지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겠다, 어떻게 앞으로 대통령실의 인적 충원을 해 나가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나 미래 방향의 설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김건희 여사가 호출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에 있다. 이런 구조를 빨리 깨라. 그리고 정상적인 인적 시스템 충원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여러 논란이 지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도 짚었습니다. 지지율이 30%대 하락세고 더 큰 문제는 이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 자체가 이렇게 30% 선까지 내려온 것은 사실 좀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잖아요. 네. 저는 이 30%대가 무너진다고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상당히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 아직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하고 관계를 멀어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잘해라는 실책성의 소위 말하는 훈육성 지지 철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자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빨리 깊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빨리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이 태도 변환이라든지 정책의 변환이라든지 기조의 변경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감하게 아주 그러니까 스승없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 민심은 다시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또 지지를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안을 통해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까지 바란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뭔가 이게 개인의 일탈, 어떤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시스템의 오작동 이런 부분들이 네.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인사 문제 대통령께서 장관을 지명한 인사 중에 4명이 낙마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에서 대통령의 외가 육촌이라든지 아니면 지인들이라든지 오늘도 어제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 광주시장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적 인연을 통해서 지금 이 인적이 충원되고 있는 과정들이 이건 대단히 이상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그 시민사회 수석이신가요? 강승규 네. 수석께서는 대통령실의 인적 충원은 역관제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문제를 해결하러 나오신 분의 말씀이신지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걸 인식이나 하고 계실지 모르겠다. 역관제가 뭡니까? 어떤 그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런 관직들을 나눠먹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지금 직접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런 거 하지 말자. 역관제의 대표적인 게 낙하산 인사라고 지금 다들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캠코더 인사했다. 그러면서 비판 엄청 하셨어요. 캠코더, 캠프, 코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적 충원했지 않냐. 지금 그것을 갖다가 관행이라 역대 정부 전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다 했으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걸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전임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저희가 무리하게 그 당시에 전임 정부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정상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 제 생각이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어 보여요. 네. 태도의 문제가 있으시고, 또 무엇이 문제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잖아. 그리고 전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사 채용하는 거 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실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건 이것이 그 앞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으로 앞으로 상당 부분을 이렇게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또 그 이전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대통령실 채용은 공개 채용이 아니라 비공개 채용이다. 그러니까 네. 엽관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부분 자체, 대통령실의 스탠스가 계속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지금 우리 김 대변인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그 강승규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이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 네. 방송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대통령실에서 이 해명 자체의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시점이 너무 늦었어요. 사실 이 사안 자체가 불거졌을 때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도 했던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일종의 피장파장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부분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구급 공무원 채용 운운인데, 그런 부분들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늦은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는 건 좋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간제 운운하는 부분은 저는 정말 잘못된 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사안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그거거든요. 과거에도 사적 채용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도 사적 채용이라는 것은 과거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발탁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의 인연, 대통령 부인과의 인연에 의해서 지금 발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대통령이 그예고 후원금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발탁된 거 아니냐는 그런 식의 이해관계로 국민들 상당수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능력은 어땠고 저땠고 이런 그러니까 상황의 논리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혀놓고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국민의 그러니까 어떠한 질책도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소상하게 밝히는 그러한 태도의 전환부터 저는 시작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또 잠깐 앞서서 김진욱 전 대변인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6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었던, 지금은 주기현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또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을 두고 다시금 논란이 짚혀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안이 지금 드러나니까 이것도 사적 채용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과의 인연, 사적 채용에 있어서의 대통령과의 인연이 기준으로 또 작용된 거 아닐까?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기한 전 후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강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인연을 맺었던 분이고, 그래서 그런 인연들 때문에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 이번에 강주시장까지 출마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적절한 측면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요, 제가 봐서 많은 분들은 이 부분 지적을 하지 않는데, 이 지금 주기한 전 후보가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 대통령실에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꽤 계시잖아요. 저는 뭐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업무에 편중돼서 발탁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인사기획관이 그렇죠. 총무비서관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보도해 보면
검찰 현직 수사관들이 두 사람이 출장 형태로 지금 파견 나와서 또 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 옛날 과거 청와대에 있던 검찰 파견 숫자보다 적지 않느냐는 식으로 항변을 하면서 그냥 울렁뚱땅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렇게 검찰의 인연을 계속적으로 갖고 자신의 주변에 두려는 거 아닐까라는 국민적 시선이 따가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선 국정조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네.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하나의 요구에 따를 것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최순실 지금 비서실세 논란 때문에 탄핵되고 난 뒤에 여야가 국정조사를 했을 때 그때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에 채용됐던 사적인 인연에 있던 몇몇 사람들에 대한 조사 말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인사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너무 또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가져가겠다는 부분은 정치적 욕심이 좀 저는 가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나온 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통령이 상당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소위 말하는 만기칠람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과거 정권이 사실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청와대가 모든 걸 다 하고 대통령이 만기칠람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청와대 정부 안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지금 내각에 그러니까 책임 총리, 책임 장관에게 넘겨주겠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대통령만 두드러지고 근데 문제는 그 두드러진 장면 자체가 아주 처음에는 신선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 때문에 상당히 또 오해와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판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의 행태는 이거는 조금은 자제되고 조금 신중하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아마 상당히 이 건에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윤 대통령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본인이 처음 용산으로 대통령실에 옮기던 그 초심을 떠올려지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내각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그분들이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하는 그러한 행태가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출근길 문답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받는 횟수나 그 양이나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다 좋은데요. 문제는 횟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답변의 시간을 줄이는 것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얼만큼 정확하게 국민과 소통하고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의 문제인 것이지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질문 많이 해도 더 그 질문엔 답 안 하겠습니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뭐 30초, 뭐 40초 이렇게 답변이 짧아졌다고 해서 좋아진 거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스타 플레이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본인이 나를 밟고 가라. 나보단 당신들이 더 뜨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스타 플레이어가 만들어질 것이냐. 이 구조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있느냐라는 그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조금 더 정제되고 그리고 소통이 된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아침에 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거제의 대우해양조선 관련해서.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청와대 대변인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시간이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얘기했더니 언론들은 그거를 바로 공권력 투입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했을 거고요. 또 그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
대변인은 아니다. 이거는 공권력 투입을 당장의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안 맞아요. 마찬가지로 정부와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각 장관들의 이 소통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갑자기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당신들이 다 알아서 나가서 더 적극적인 언론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에 대해서 관심 안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스타 플레이어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극적인 언론 소통과 정책 홍보를 좀 강화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도 적극적으로 그 대변인실에 내려가서 언론인들하고 소통해라. 그리고 홍보해라. 설명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관점은 잘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까지도 떨어진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언론 홍보가 부족했다. 우리는 잘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너무 홍보를 안 한 거 아니냐. 여기서 찾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 내가 부족한 게 있었구나. 내가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언론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 또는 국민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탓을 하기 시작하면 이러면 이 지지율의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서 20%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라는 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니까 네. 여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꼭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여권의 지지층, 소위 말하는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 30%가 무너질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 위기감을 아마 상당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그러니까 이 내부 셀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지율이 약간은 반등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네. 아무래도 핵심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지금 우리는 참 해초를 한번 들었는데 이 너무 해초를 가게 때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약간은 좀 물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 보수 지지층의 심리적 저항성이 아니라 30%라고 한다면 이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대통령께서 자신이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여기에서 뭐부터 시작되냐면 태도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조의 변경 또 정책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식의 정책의 우선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국민들이 바라는 쪽에다 맞추는 그러한 노력들이 같이 병행돼야만 저는 30%라는 이 지지율도 지킴과 동시에 반등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의 30%대 지지율은 마지노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권 초기에 사실 30%대의 지지율이 나오는 건 저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지금 방금 전에도 우리 차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왜 내가 지지율이 이렇게 국정의 지지율이 이렇게 30% 초반대까지 내려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셔야 된다. 어제 스태핑에서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언론인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난 주말에 정말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조사가 왜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토마토 뉴스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 오늘이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치고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5%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 한 5% 정도 앞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그 이재명 당시 후보를 찍겠다고 한 게 59%나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거에 임했고 투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2달 동안 보여준 모습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단 실망이다라고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중도층이 이탈한 걸로 보여요. 그 35%라는 지지율은 아마 보수층의 지지율의 총합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지지율은 32%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보수에서도 일부의 이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 눈높이를 맞춰서 다시 지지율 반등을 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첫걸음이 저는 대통령실의 어떤 책임지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인사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예요. 급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뭐 비서관급이냐 아니면 뭐 6급에서 9급까지 행정요원의 문제냐 이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체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인사 문제에. 그렇다면 이 인사 문제에 책임을 지는 누군가의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을 뚫고 나갈 수는 없다. 그런 동력이 생기기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가 또 지지율의 향방을 가르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또 당 내부 상황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면 최근 이 대통령실에도 큰 논란이 됐었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또 발언을 했고 청년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좀 권성동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권 일각뿐만 아니라 여론에서도 보면 지금 권성동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여기다 지금 여당 대표의 그러니까 역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모든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인사 논란이 됐던 우모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앉아 해명을 하면서 사실 앉아 본인은 아마 대통령실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상당히 그러니까 오만하고 아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을 깔보는 듯한 그러한 그러니까 모습으로 삐끗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사실 그러니까 그걸 좀 수긍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걸 보면 아마 상당히 하니까 이 민심의 동향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귀 기울이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일단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아까 우리가 대통령의 여러 가지 태도 논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은 어떻게 민의를 수렴하는 하나의 국회에서의 원내대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 대통령실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그러니까 지금 쓴소리에 귀를 기우는 모습이 진즉해 보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더 나아가서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간의 불화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뭐 조기 전대로는 일축을 하긴 했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이 계속해서 중진 의원들 자리에서는 둘 사이에 경고성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이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동안의 은행이나 그리고 또 이 장제원 지금 의원이 소위 말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 아닙니까? 윤핵관의 투톱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양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저는 진즉에 나왔어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당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라도 당내에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러니까 눈높이와 그러니까 지금 민심과 동떨어지는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나와서 이런 부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늦었지만 당내에서 이런 경고음이 들리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일단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상 오늘 반성문을 제출한 셈이고 됐고요.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6개월 대행 체제를 그러니까 이 지금 그걸 흔드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의원총회에서 이 6개월 이 대행체제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는 자기는 시비를 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음을 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생각해서 경고음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권 주자들 같은 분들이 지금 빨리 이 지금 6개월 체제를 빨리 조기 종식시키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마도 선당 우사의 자시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차기 당권을 누가 쥐느냐에도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지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죠. 아, 네. 네. 특히 원톱에서 리스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장제원 의원이 사실 공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에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영원한 형제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적으로 뒤에서 형님 그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빨리 반성문 쓰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래 아유 내가 그거 보니까 민심이 너무 이게 수상하니 내가 반성문을 빨리 써야 되겠네 하고 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따끔한 지적질을 했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해야 할 말을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장제원 의원의 과시욕이 아니었었을까. 내가 이만큼 세게 얘기했어라는 걸 누군가에게는 얘기해야 되는 거 상황이 아니었었을까. 이런 얘기는 그 당 내에서 얼마든지 민심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으니 이것은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 정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할 거는 나는 외압을 받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도 되는 거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당내의 가장 큰 리스크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준석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윤핵관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내에서도 언행에 신중해라라고 중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께서도 본인도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당대표의 역할을 겸임하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행이 당을 대표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게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라는 것이 책임만 온 게 그 권한만 온 게 아니다. 책임도 같이 왔다. 이 점을 빨리 깨달으셔야 아마 이 당내의 그 사정들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리하게 가다 보면 분명히 이거 빨리 리더십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참 이 차기 당권 지형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이제 부산을 지나서 강원도에서 지지층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있었거든요. 두 분의 관계가 원래 이렇게 좀 가까웠습니까? 글쎄요, 뭐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난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사실 김진태 의원이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제당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국회 앞에서 농성을 했는데 그때 그 농성장에 이준석 당대표가 찾아가서 네. 격려를 해던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김진태 지사의 말로는 그때 당시 이불을 갖다 줬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웠던 모양이고 그리고 이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을 통해서 일단 구제가 됐잖아요. 네. 그 구제가 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김진태 지사는 뭐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아마 지금 이준석 당대표 역할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나름대로 의리 이런 것들을 아마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그러니까 이 징계 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역시 이준석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준석 당대표의 그다음 이 향후 대응 방안 자체가 재심 청구하고 또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군대용어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변칙 기동을 하고 있어요. 네. 정치적 용어로 하면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이준석 뭐해? 이러면서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때마다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은 좀 이렇게 좀 조금 딱한 감정 이런 걸 또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당원들이라고 하지만 다 2030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2030들이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좀 부글부글 한다는 게 이준석 당대표 측의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껴안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2030 지지 처리하면 다음 선거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의 약간은 정치적 무력 시도 하면서 아마 이런 2030들의 그 지지를 나름대로 다시 결집을 시켜서 다음에 지금 당권 도전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자신의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복귀전을 대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게릴라전을 뛰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결국에는 자신의 지지층을 모으면서 세를 결집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글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로부터 이제 당원권 정지를 6개월이나 받았는데 사실상에 이거는 당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그 근신해라 이런 그 요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지금 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 뭐 이제 본인은 이준석 대표 입장은 좀 전에 차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당에서 봤을 때 과연 이걸 좋게 볼까?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남아있다. 인정합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원도 많이 가입시키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에 있을 공천이나 당내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준석 대표가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신호를 주는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좀 페이드 아웃 해주는 화면 바깥으로 좀 나가줬으면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놓고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니고 특히 윤핵관의 지역들을 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아마 이준석 대표의 저런 행동을 고깝게 보는 시각도 존재할 거다, 당내에서. 그것이 과연 이준석 대표가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벌써부터 이준석 대표가 용단을 내려야 된다.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바로 임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용단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와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조금은 더 본인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무력 시위로 보여줬다면 이제는 조금 좀 은인자중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제 오늘 원주 방문도 포기했다고 하는데 네. 수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마 주변 사람들이 좀 만류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발 지금 물러난 상황에서 근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대표나 지금 내홍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이준석 대표의 마음도 궁금하거든요.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본인의 징계 자체가 상당히 억울하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내 빠지고 나니까 결국은 지금 당의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공백을 메꾸기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따가운 질책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한마디를 거들고 싶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아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나름대로 게릴라전을 만약에 펼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자체도 틀림없이 이준석이 뭐라고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럼 이준석의 생각은 도대체 뭘까? 라는 식의 또 궁금증을 자아내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능적인 그러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실제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침묵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준석의 그러니까 이 대응 자체를 궁금해하는 이러한 식의 시선을 끌어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이 뭐 잘했다, 잘한다, 못한다의 그러니까 지금 가치 판단하기 전에 말이죠. 네, 이준석답다라는 말이 참 기억에 남네요.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들 또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차재환 교수 그리고 김진욱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